이 동영상은 뇌졸중 징후를 응급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한 나머지 뇌졸중이 진행되어 안타깝게 사망하거나 평생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이라는 응급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시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에서 우리는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뇌졸중의 징후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뇌졸중이 의심될 때는 지체 없이 즉시 911에 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여기에서 학습한 정보를 토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당 학습 내용을 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배우게 될 정보를 통해 생명을 구하고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를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응급 상황은 명확하게 드러나 극적으로 진행되는 명백한 현상들이므로 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전화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직접 상황에 개입해야 합니다. 질식 상태인 사람에게 내일 언제가 될지도 모를 진료 약속을 잡기 위해 의사에게 전화를 걸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안내일 것입니다. 이 환자는 명백하게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화기를 손에 들고 갑자기 사무실 바닥에 쓰러진 사업가에게 몇 시간 동안 좀 자고 나면 나을 거야 라고 놔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은 명백하게 지금 긴급 상황을 겪고 있으며 당장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자동차 사고를 목격하였다면 즉시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사람들은 응당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인식합니다. 허나 뇌졸중을 수반하는 뇌 손상으로 인한 응급 상황은 덜 명확하게 보이며 명확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뇌졸중 동영상 3개 중 첫 번째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보시게 될 텐데 생각보다 훨씬 덜 극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함께 시청하는 영상은 2022년 9월 오클라호마주 털사에 거주하는 줄리 친이라는 뉴스 앵커가 생방송 도중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장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줄리 씨가 얼마나 차분한지, 심지어 어떻게 웃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신 명백하게 드러나는 극적인 비상 상황들과 대조하여 볼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합니다. 줄리 씨의 뇌졸중 영상입니다. The Tulsa Air and Space Museum is hosting a launch today at the event. The event features live. I'm sorry, something is going on with me this morning, and I apologize to everybody. Let's just go ahead and send it on over to meteorologist Annie Brown. 줄리 씨는 말을 더듬거리고 있었습니다. 텔레프롬프터에서 눈으로 읽고 있는 단어를 말할 수는 없었지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줄리 씨는 읽고 있는 단어를 입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줄리 씨가 얼마나 젊은 나이인지, 또 얼굴 양쪽을 사용하여 어떻게 웃고 있는지 주목해 주십시오. 얼핏 보면 멋져 보이지만 심각한 의료 응급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줄리 씨는 뇌졸중으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려 깊은 동료가 줄리 씨에게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처치이지만 그럴 수도 있었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뇌졸중으로 심각한 의학적 응급 상황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장애를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며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뇌졸중은 너무 흔해서 우리 중 6명 중 1명은 사는 동안 뇌졸중을 겪을 것입니다. 4분마다 누군가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40초마다 누군가 뇌졸중을 겪게 됩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질환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뇌졸중이 발병한 후 신속하게 도움을 받지 못한 뇌졸중 환자는 뇌졸중 징후를 조기에 인지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될 때 발생합니다. 우리의 뇌는 당분간 산소가 매우 필요한 기관입니다. 뇌는 지속적으로 풍부한 혈류를 공급받습니다. 그 혈류가 중단되면 즉시 뇌 손상이 시작되고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혈류가 중단되는 이유 중 하나는 막힌 혈관 때문입니다. 이렇게 혈관이 막히면 혈류 중단이 시작됩니다. 그 혈관에서 흘러나오는 혈류에 의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던 뇌세포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액은 혈관을 통해 자유롭게 흐르며 우리가 정상적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데 필요한 산소, 당분, 영양분을 운반합니다. 목 한쪽에 손가락 2개를 대고 맥박을 느끼면 자신의 몸에 피가 흐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혈액이 뇌로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뇌 주변에는 뇌의 다양한 부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 중 하나가 막히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뇌졸중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혈관 막힘이 형성되면 혈관을 통한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류가 멈추는 순간 해당 혈관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던 뇌 조직이 죽기 시작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류가 차단되는 뇌 영역에 따라 뇌졸중의 징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시력을 관장하는 뇌의 뒤쪽에서 혈류 장애가 발생하면 뇌졸중 환자는 갑작스러운 시력 변화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의 갑작스러운 실명이나 시력이 갑작스럽게 흐릿해 보이거나 또는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을 겪기도 하고 시력에서 갑자기 색상 변화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뇌 부위에서 혈류 장애가 발생하면 뇌졸중 환자는 갑자기 모든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말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뇌 부위에 혈류 장애가 발생하면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아예 명확한 단어를 전혀 구사할 수 없는 등 말하기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뇌 부위에서 혈류 장애가 발생하면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어지러움증이나 균형 감각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뇌졸중 징후는 이 세 사람에게서 볼 수 있듯이 얼굴의 한쪽이 처지는 현상입니다. 3명 모두에게 웃어보라고 요청했지만 한쪽 얼굴로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한쪽 입꼬리만 올라갈 수 있고 한쪽 눈에만 주름이 잡힙니다. 얼굴의 다른 한쪽은 처져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뇌졸중 징후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뇌졸중 징후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면의 한쪽이 처지는 것이 일반적인 뇌졸중 징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을 겪으면서도 이러한 뇌졸중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면의 한쪽이 처지는 것이 일반적인 뇌졸중 징후이지만 모든 뇌졸중 환자가 이러한 뇌졸중 징후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줄리 씨의 비디오를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줄리 씨는 얼굴 양쪽을 웃고 있었음에도 뇌졸중이 발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뇌졸중 환자가 이러한 일반적인 뇌졸중 징후를 겪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뇌졸중의 징후는 갑작스러운 신체 약화로 이는 종종 한쪽에만 발생하지만 신체의 양쪽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에 일반적인 뇌졸중 테스트를 수행하는 여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눈을 감고 양팔을 앞으로 높이 들고 수평을 유지해보라고 요청해보았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뇌졸중 환자는 두 팔을 같은 높이로 올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한쪽 팔이 떨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때때로 뇌졸중 환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때로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신체가 약화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뇌졸중 징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뇌 손상의 징후로는 갑작스럽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기고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가 나타나며 시력이 흐려지고 실명과 같은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력상의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안면 처짐이나 신체 악화, 갑작스럽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팔의 악화, 어눌한 말투와 같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언어장애, 그리고 단어를 이해하거나 단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뇌졸중의 흔한 징후입니다. 혈류가 차단되는 뇌의 부위에 따라 뇌졸중 징후는 각기 다양할 수 있으며 뇌졸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러한 징후를 전부 보이지도 않으며 또한 그중 몇 가지만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뇌졸중 징후가 한 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뇌졸중으로 인한 뇌 손상을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뇌졸중 징후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며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My name is Stacy Jappes, and I suffered 3 strokes from March 31st for 3 days in a row up till April 2nd. 불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으며 안면이 처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뇌졸중 징후입니다. 스테이시 씨는 자신의 이러한 징후를 뇌졸중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스테이시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It's all tingling on the left side, on the left side. The doctor said to breathe in, breathe out, manage distress. And I'm trying. I don't know why this is happening to me. It happened this morning again. So now I'm taking a picture for an example of what happens. My tongue feels very numb. I just tried to take a drink of something, and I couldn't drink it very well. 각각의 뇌졸중은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는 동안 여러 번의 뇌졸중을 겪은 사람들도 매번 다른 뇌졸중 징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뇌졸중의 경우 한두 개의 뇌졸중 징후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뇌졸중에서 완전히 다른 뇌졸중 징후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뇌졸중은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을 한 번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저 하나의 뇌졸중을 본 것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뇌졸중 동영상 3가지 중 세 번째 뇌졸중을 살펴보겠습니다. 론 폴, 하원 의원 TV 인터뷰 중에 뇌졸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짧아서 2번 재생됩니다. Liquidated. We have to get rid of that. That's a burden. We're just kind of liquidated. We have to get rid of that. That's a burden. We're just kind of 론 폴 하원 의원은 적어도 2개의 뇌졸중 징후를 겪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분명하게 변했고 횡설수설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하던 사람에서 횡설수설할 뿐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 한쪽도 처집니다. 그리고 얼굴 전체가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뇌졸중은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뇌졸중 징후 중 하나만 있어도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 교육의 목표 3가지 중 첫 번째 목표를 완료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뇌졸중 징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목표로 넘어갈 것입니다. 바로 누군가에게 뇌졸중이 발병했다고 의심되는 즉시 119에 전화를 해야 한다는 즉각적인 필요성에 의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뇌졸중을 앓고 있다고 의심되는 즉시 119에 전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시간의 지체가 뇌의 상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1분마다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습니다. 뇌졸중인 사람이 뇌졸중이 시작된 직후에 치료를 받게 되면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이라는 위급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뇌졸중 징후가 멈추기를 바라며 기다리기만 합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징후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몇 시간 후로 진료 예약을 하지 마십시오. 즉시 바로 119에 전화하십시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1996년 뇌졸중을 치료하는 강력한 약물을 승인했습니다. 그 거의 30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여전히 대다수의 뇌졸중 환자가 그 약을 받아 치료를 받을 조건이 되기에는 너무 늦게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을 봅니다. 그 후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다수의 뇌졸중 환자가 이러한 치료제를 사용하기에 응급실에 너무 늦게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약은 뇌졸중이 시작된 후 약 4시간 이내에 응급실에서 환자에게 투여해야 합니다. 환자가 증상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거나 심지어 아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 나중으로 약속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시에 안전하게 응급실에 도착하려면 뇌졸중이 의심되는 즉시 바로 119에 전화하십시오. 많은 뇌졸중 환자가 스스로 운전해서 응급실을 찾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뇌졸중은 뇌손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뇌졸중 환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운전입니다. 충돌 사고가 날 확률이 너무 높으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 환자가 충돌 사고가 나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경우 출동한 구급대원은 환자의 뇌졸중 징후조차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제 환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 외상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짧은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면 절대 직접 운전해서 응급실에 가지 마십시오.
즉시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사람들이 뇌졸중에 대해 저지르는 또 다른 일반적인 실수는 친구나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환자를 직접 응급실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처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뇌졸중 환자에게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모든 응급실의 뇌졸중 환자에게 약물을 제공할 수 있는 인증된 직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약의 힘은 강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 의료 전문가는 이 약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의 친구나 가족이 이 약을 투여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응급실로 데려가면 환자를 다시 다른 시설로 이송해야 하므로 치료 시간이 지체되고 그러면 뇌세포는 더 많이 죽게 되어 소중한 골드타임은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때로 뇌졸중 환자는 응급실로 가는 도중에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뇌졸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발작을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어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면 제발 119에 전화하십시오. 때때로 뇌졸중 환자는 응급실로 가는 도중에도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뇌졸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발작을 일으킬 경우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어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면 제발 119에 전화하십시오. 119에 전화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EMS 응급치료 전문가는 환자의 집에 있는 동안 또는 환자의 집을 떠나기 전에 병원에 무전을 걸어 응급실 직원에게 뇌졸중 환자가 도착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실 직원은 EMS 응급치료 전문가에게 뇌졸중 환자를 실어 나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병원 내부 뇌졸중 팀에 알려 뇌졸중 환자가 도착하면 병원 전체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응급실로 호출되어 환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운전하여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거나 또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 운전해주는 경우에는 이런 준비가 될 수 없습니다. EMS 응급치료 전문가는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알고 있으므로 환자를 가장 가까운 적절한 병원 시설로 안내합니다. 뇌졸중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뇌졸중이 의심되어 119에 전화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뇌졸중 징후가 나타난 즉시 치료를 받은 사람은 완전히 회복될 확률이 아주 높지만 치료를 기다려야 했던 사람은 119에 전화했던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사망 또는 장애를 겪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전화하여 완전한 회복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재정적으로도 최소한의 영향을 받는 최선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지금까지 본 교육의 두 번째 목표를 완료했습니다. 바로 뇌졸중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전화해야 한다는 것에 의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뇌졸중의 징후가 어떠한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는 데에 영감을 주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목표로 넘어갈 것입니다. 뇌졸중을 앓는 경우 스스로 119에 전화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119를 통해 응급실에 도착한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는 다른 사람이 911에 전화를 해준 경우입니다. 응급실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려면 가족과 친구 등 본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응급처치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주변 사람이 이러한 뇌졸중의 징후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뇌졸중을 겪게 되는 경우 높은 확률로 119에 전화할 것입니다. 본 교육에는 뇌졸중 스마트 지갑이 마그넷과 함께 제공되는데 여기에는 뇌졸중 징후가 나열되어 있으며 뇌졸중을 발견하면 119에 전화하도록 상기시켜주게 됩니다. 지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뇌졸중의 징후를 기억하고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응급상황은 여러분이 본 교육 내용을 기억하는 내일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의 징후를 인식하고 뇌졸중을 발견했을 때 119에 전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러한 기억 보조 장치를 일상적으로 계속 볼 수 있는 장소에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접 주문하실 수도 있고 다음 페이지의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뇌졸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119에 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뇌졸중의 징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뇌졸중을 발견하면 119에 전화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지식을 널리 알리는 것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뇌졸중 인식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 정보를 지역사회나 지역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와 공유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보시는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뇌졸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뇌졸중 스마트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